안녕하세요. 묵쌤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에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성어는 덩샤오핑 시대를 상징하는 말 흥묘, 백묘를 준비하였고 아울러 도광양해, 화평굴기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사용어는 시황제 등극이라는 말과 1대1로 중국몽으로 중국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중국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고사성어 흥묘, 백묘의 한자풀이입니다. 거물흑, 고양이 묘, 흰백, 고양이 묘. 즉 흥묘, 백묘라는 말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묘, 백묘에서 거물흑자는 검다, 나쁘다라는 뜻의 제부수 글자로 용례로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근묵자 흑, 모든 문제를 흑이 아니면 백으로 보는 흑백 논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흥묘, 백묘에서 고양이 묘자는 개견변과 모묘의 결합으로 용례로는 검은 고양이나 누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 황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묘항, 혈령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흥묘, 백묘에서 흰백자입니다. 이 글자는 희다, 아뢰다라는 뜻의 제부수 글자로 용례로는 간호사를 일컫는 말 백의 천사, 남을 업신여겨 흘겨본다는 백안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배우는 흥묘, 백묘입니다. 흥묘, 백묘를 중국어로 읽으면 헤이, 마오, 바이, 마오, 헤이, 마오, 바이, 마오로 읽습니다. 줄여서 마오룬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어 예문 하나 올려봅니다. 不管黑猫白猫能捉到老鼠就是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놈이 바로 좋은 고양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흥묘, 백묘의 유래입니다. 흥묘, 백묘라는 말은 중국의 덩샤오핑의 어록에 있는 말로 이 말은 스촨성의 격언인 황묘, 흥묘론을 인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공산주의를 채택하였고 문화 대혁명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들고 나온 이론이 흥묘, 백묘론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현재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등소평 나름대로의 고민을 거쳐 독특한 지도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여 7명의 상무위원들의 견제와 토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하였고 법으로 10년 이상을 집권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함으로써 차기 지도자 선출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덩샤오핑 사후에도 잘 유지되다가 현 시진핑 주석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고 다시 1인 독재 체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덩샤오핑의 흥묘, 백묘론 이후 1980년대에는 도광양해를 내세웠는데요. 감출도, 빛광, 길을 향 금호회. 이 말의 뜻은 중국이 자신들의 재능이나 명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길러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기르던 중국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지고 기존의 강대국들의 견제가 생기자 후진타오 주석은 화평굴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화평은 평화적이라는 뜻이고 굴기는 우뚝 솟을 굴, 일어날 기,
즉 중국이 부상을 하긴 하되 평화적으로 군사적인 위협 없이 성장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용어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용어는 시황제 등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황제는 옛날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시황제를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제1기 시대와 덩샤오핑의 2기 시대를 마감하고 시진핑의 3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하면 10년의 집권을 한 시진핑은 주석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헌법을 고쳐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고, 집단 지도 체제를 바꾸어 모든 상무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1인 독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의 주요 정책을 표현한 표어로는 1대1로와 중국몽이라고 하겠습니다. 1대1로는 하나의 띠와 하나의 길, 즉 중국의 서부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대외 정책을 이루는 말입니다. 1대는 육상 실크로드의 부활로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계획이며, 1로는 해상 실크로드로서 동남아시아의 해상을 통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몽은 시진핑의 통치 이념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부강한 국가 건설, 중화민족의 진흥, 인민들의 행복을 내세웠습니다.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서면서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무력 통일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인 독재 체제라서 반대하거나 이를 견제할 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참전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줄이자 우리나라는 바로 큰 혼란에 빠졌던 경험입니다. 본래 등극이라는 말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는 말로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변화를 바라보며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 도광양회, 화평굴기, 1대1로 중국몽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